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실의 이혜수 선임연구원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만큼 이 피지컬 AI라는 주제에 좀 관심이 뜨거워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 이후에도 이제 또 연사분들의 좋은 발표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듣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첫 번째로 발표할 주제는 피지컬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올해 5월에 이 피지컬 AI와 현황과 이 시사점이라는 이 이슈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본 발표의 내용은 이 이슈 리포트를 기반으로 돼 있고, 혹시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내에 이 이슈 리포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목차는 좀 피지컬 AI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, 이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이슈들, 그리고 좀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이 피지컬 AI 관련된 이 발표를 많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보셨을 이제 장표이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CES 2025에서 이 젠슨 왕이 이 피지컬 AI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천명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피지컬 AI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젠슨 왕이 여기서 이제 퍼셉션 AI에서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,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추론이나 계획의 성능까지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에 이어서 이제 이 AI가 실제로 이제 어떤 이 AI의 지능이 이제 물리적 실체를 갖는 이 피지컬 AI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. 그에 따라 이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 전망도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2023년에는 이제 127억 달러 정도였던 이 수치가 2030년에는 이제 약 1247억 달러까지 올라갈 이제 전망입니다. 그 분야도 뭐 물류나 뭐 리테일 이런 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헬스케어나 뭐 농업, 뭐 그리고 이제 국방 이런 부분까지 굉장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렇게 피지컬 AI가 이 정말 접목될 전망입니다. 이런 부상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 AI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. 뭐 강화 학습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뭐 추론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실시간 그리고 자율적 학습이나 뭐 적용,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요.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뭐 조선이나 뭐 그 외에 농업, 뭐 의료, 물류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이제 피지컬 AI가 적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것도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. 뭐 이제 기피 직업의 어떤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피지컬 AI의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이슈 리포트에서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 이제 정의한 바 있고요. 이 그 외에 이제 이 관심에 따라 이제 학계나 뭐 연구계, 뭐 산업계 등에서도 이 피지컬 AI를 지금 좀 정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계에서는 뭐 기존의 인바디드 AI나 뭐 소프트 로보틱스, 뭐 CPS 이런 개념들과 좀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. 뭐 연구계에서는 뭐 AI나 센서, 연결성의 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산업계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 딥마인드, 뭐 이제 자사가 이제 뭐 로봇 특화 모델이라든지 뭐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스 같은 세계 모델도 만들었죠.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좀 이 정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AI 물리적 구현이나 뭐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제 이 세계와의 상호작용, 자율적 판단,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피지컬 AI의 개념에 이어서 주요 기술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AI 알고리즘입니다. 지능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,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해서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음성, 이미지, 3D 공간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. 최근에 이제 뭐 이 구글에서는 이제 이 VLA 모델 같은 로봇 특화 모델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센서 같은 기술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센서는 이제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요. 이제 월드 모델 구축에 이제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피지컬 AI가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만 이제 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넘어서서 이제 엣지 컴퓨팅 같은 것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,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뭐 NPU 같은 것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이런 실제 행동을 이끄는 이제 제어나 액추에이터 같은 것도 주요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팔이나 뭐 그리퍼, 관절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모터, 뭐 기어, 엔코더,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기술에 따라 크게 이 피지컬 AI를 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 잘 아시는 이제 휴머노이드형,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형, 이제 드론형,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뭐 AGV나 AMR형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 AI 스타트업인 이 피겨에서 이제 만든 피지컬 AI고요.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BMW 자동차 생산 공장에 배치가 돼서 뭐 사람이 이제 좀 인체 공학적으로 불편한 동작이나 피로감이 높은 작업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가 실제로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네, 그 외에도 이제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건설, 물류, 의료, 농업, 조선 다양한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드론형 같은 경우는 뭐 국방이나 뭐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, 뭐 앞서 말씀드렸던 AGV나 AMR 같은 거는 이제 뭐 자재나 제품, 운송 등의 어떤 자동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피지컬 AI가 굉장히 부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제 환경에서 인간 수준의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.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는 이 피지컬 AI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현실에서 극복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입니다. 뭐 마찰력이나 중력, 뭐 관성, 그 외에도 뭐 온도, 습도 이런 굉장히 많이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뮬레이션과 현실 간의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전력이나 에너지 효율 문제 같은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배터리나 연설 효율성의 한계로 좀 로봇을 이제 운용하는 시간이나 자율성에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액추에이터의 내구성이나 성능 문제도 이제 주요 기술적 한계로 아직까지는 들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피지컬 AI가 무거운 작업이나 뭐 불규칙한 실내 환경에서 많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열성이나 방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재료 선택이 추후에는 굉장히 주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것도 주요 이슈로 들 수 있겠습니다. 대중적인 확산을 제약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당연히 비용이겠죠. 피지컬 AI를 개발하려면은 특히 휴머노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고성능 부품 사용이나 뭐 전문 인력, 지속적인 운영이나 이 유지 보수 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피지컬 AI를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이제 많은 부품들과 이제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유니트리 지원 모델을 2,130만 원에 출시를 했고 더 이 가성비 모델 R1을 이제 800만 원대에 출시하면서 이 비용 경쟁이 더욱 이제 심화될 전망입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 피지컬 AI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뭐 단가 절감이나 뭐 고성능 연산 자원의 효율화 이런 비용 구조 전반에 좀 최적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사회나 노동시장 불안정 같은 것도 이슈로 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로보틱스가 뭐 의료나 IT 같은 좀 고도의 지능적인 업무가 포함된 분야에는 포함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직업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나 IT 같은 이런 업무들에도 이제 인간의 어떤 다양한 직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의 자료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직업의 약 75% 정도 그리고 근로자의 40% 정도가 휴머노이드에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책 마련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법제나 윤리 공백 같은 것도 항상 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. 이제 아무래도 신체나 공간, 정보와 직접적으로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어떤 특성상 다양한 윤리적, 법적 과제를 이제 수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법적 책임 문제가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이슈죠.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주체가 운영자냐, 개발자냐, 제조사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. 이런 이슈도 생길 수 있겠고요. 뭐 사용자 감정의 영향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이슈, 뭐 감시 이런 문제는 항상 뒤따르는 문제라고 보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 피지컬 AI가
AI가 군사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쟁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간 통제의 부재로 인한 오작동 위험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슈로 들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어서 정보 보안 리스크 같은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AI가 이제 해석해서 내는 결과가 이제 설명 불가능한 블랙박스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. 결정의 근거가 명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랑 결합되면은 이제 더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. 피지컬 AI는 뭐 카메라, 라이다, 센서, 뭐 초음파, 마이크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센싱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공격 표면 같은 것들이 정보 보안 관점에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른 AI의 결정이 보다 이제 추적이 어려워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좀 이 설명 가능한 AI, XAI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지컬 AI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이제 지정학적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.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이 많이 되면서 뭐 미국이나 뭐 중국, EU, 일본 등 이제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이 피지컬 AI 관련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 이제 투자도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뒤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 로보틱스 로드맵을 09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4차례 이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. 그 외에도 NSF나 뭐 DoD 이런 지능형 로봇 개발에 이 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추진이 된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데이터 센터나 뭐 전력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를 효과적으로 가동화시키기 위한 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중국 제조 2025를 10년 전부터 이미 실행을 해왔습니다. 거기 이제 첨단 로봇이나 기계 기술 같은 것을 좀 핵심 우선 과제로 이제 설정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피지컬 AI 산업 발전 기금도 최근에 조성을 했고 최근에 양회에서 이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산업의 좀 전략적 육성을 공식화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의 어떤 기술 혁신도 이제 좀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회적 책임 역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히 이 AI 액트 같은 이제 AI 기본법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인간과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휴머노이드를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협업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휴머노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좀 제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는 이제 AI 적용 전략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피지컬 AI 시스템을 좀 이제 더 핵심 응용 분야로 이제 지정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이제 굉장히 로봇의 어떤 이 로봇 분야에서 우세했던 반면에 이제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선두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뭐 문샷 연구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포함을 하고 최근에 뭐 K 휴머노이드 연합이나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이제 출범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인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강화 측면 그리고 신뢰 거버넌스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핵심 산업 기반의 중심에 좀 전략적 확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물류나 뭐 제조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이 산업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선으로 해서 피지컬 AI를 적용시키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의료나 뭐 국방 안보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. 기술 성과가 산업이나 뭐 실증 기반으로 잘 체계화가 돼야겠죠.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핵심 기술 자립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.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LLM 모델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국가대표 이 AI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로봇의
피지컬 AI에 특화된 이 AI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도 국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. 그에 또 뒤따르는 액추에이터나 센서, 모터 이런 것도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자립화를 시키는 게 산업화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좀 이 피지컬 AI를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사업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요. 그 외에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대학이나 뭐 특성화 대학원, 전문 대학, 뭐 재교육 체계 마련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신뢰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윤리나 안전 기준을 반영할 수 있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이 피지컬 AI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책임이나 배상 이런 것들이 법제가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기본법 등을 이제 잘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를 잘 정비를 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. 사고 시 이제 뭐 책임의 주체가 뭐 누구냐, 배상 체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지도 조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, 뭐 저장, 삭제, 공유하는 전 과정에서 좀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이제 사용하고 인간과 마주해서 이제 앞으로 활용하고 이제 협업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확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좀 킬 스위치 같은 것들이 좀 탑재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XAI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로봇 안전, 국제 협력 같은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ISO나 IEE 등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여기까지 제 발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